어떻게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지금 현대자산운용이 이제 그 ETF 메이커를 유니콘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삼성하면 코덱스, 미래에셋하면 타이거처럼 네. 이 유니콘 ETF 이제 앞으로 계속 상품 나올 건데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번 이야기 더 부탁드립니다. 유니콘 네. 이야기 ETF에 대해서. 일단 저희 29년 만에 우승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님이 현대 유니콘스 출신이시라는 거, 그래서 유니콘의 저력이 나왔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좋습니다. 네. 유니콘은 원래 이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뭐 한자로 일각수라고 그러나요? 뭐 있던데 하여튼 상상 속의 동물인데 저희는 이 상상하고 있던 상상만의 투자 아이디어, 상상만 하고 있던 거를 직접 구현을 해보겠다라는 컨셉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니콘 기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지금 약간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한창 그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잖아요.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데들인데 유니콘 기업이 됐다 하는 거는 비상장 기업인데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부여받으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고 10조 원 이상의 가치를 받으면 데카콘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가 작지만 강한 기업을 발굴해서 큰 기업 가치로 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당으로 따지면 저희가 뭐 코덱스나 타이거처럼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어떤 이런 큰 식당은 아니에요. 작은 을지로에 있는 노포 같은 작은 식당인데 저희만의 메뉴, 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팔지 않는 독특한 메뉴를 계속 개발해서 저희가 ETF 상품으로 좀 낼 계획입니다. 네, 방금 그 유니콘 기업에 대한 정의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저도 제 친구들이 네. 스타트업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그래요? 나이대가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회사 로비 딱 들어가면 네. 가끔씩 회사 저녁에 놀러 오라 그래요. 플스하러 게임하러 놀러 오래요. 왜냐면 거기는 그 사장하고 말단 직원하고 뭐 사장님 이게 없고요. 네. 다 영어로 이름 부르더라고요. 스티브 위계 구도가 없고 네. 사장 오너든 처음 완전 말단 새로 네. 이러한 예를 들어서 예비 직원 네. 3개월 수습 기간이라고 네, 하죠. 네, 네. 그런 분들하고 완전 평행선이에요. 네. 다 그냥 네. 로봇하고 이름 부르면서 네. 영어 이름 없는 사람도 지어서 네. 완전 평행 관계를 유지하고 네. 그리고 회사도 되게 자유로워요. 네. 6시 끝나면 퇴근인데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네. 저녁에 친구들 내고 와서 회사 로비에서 게임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나름 저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봤어요. 저는 스타트업에 절대 취업 못할 것 같아요. 저보다 한 20살 어린 친구가 저 영어 이름이 케네스인데 하이 케네스 그러면 서울 막 이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도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쟤는 왜 이렇게 빨리 나가지? 저는 집에 가서 막 상상을 해요 혼자. 제가 요새 무슨 일이 있을까? 왜 그러지? 예. 약을 먹었나? 예, 또 그렇다고 또 대놓고 야 너 왜 빨리 가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혼자 끙끙 앓을 것 같아서 스타트업은 저랑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제 그 회사들 이렇게 로비에 보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이 유니콘 기업도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말씀 그대로 그 1조 이상의 미래 가치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네. 있는 기업이다. 이 회사가 새로 만드는 사업이 전망이 좋을 거다라고 얘기해야만 한국의 유니콘 기업 인증을 박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야 투자금도 들어오고 네. 이게 이제 그 회사를 계속 굴리고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 기업 가치는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요. 보통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비상장 전문으로 한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투자자들이 이제 보통 스타트업은 돈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돈을 태워줘야 됩니다. 자금을 수혈해줘야 되는데 자금을 수혈해줄 때 이 회사의 가치를 매겨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의 가치를 책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1조 원 이상의 가치로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회사 지분을 10%를 증자를 하는데 1,000억을 태우게 되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단숨에 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VC들의 어떤 투자 자금의 규모나 그다음에 기업 가치 평가에 의해서 유니콘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기업이나 이런 외부의 투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업이 뻗어나가려면 아무래도 그렇죠.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방금 ETF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 네. 이번에 현대자산운용에서 ETF 두 번째 상품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이 ETF 같은 경우는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ETF를 만드는데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실제로 그런가요? 펀드만 오래 하시다가 이제 네. ETF가 요즘 대세니까 네. 새로 또 사업을 진출을 나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 상장 받고 그런 게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어렵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일단 상장 심사를 받을 때 이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소 자본금이랄지 아니면 종합 자산운용사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비슷한
펀드의 운용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등등등 해서 정량적인 지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경영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 ETF를 상장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요. 그 운용사가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라이센스가 없는 일반 이 투자 자문만 하시는 뭐 이런 투자 자문사나 이런 데서는 못하는 비즈니스인 거죠. 네.